한국인의 주식인 쌀밥부터 정제 탄수화물로 된 다양한 먹거리들. 탄수화물 위주의 식문화 발달로 현대인들은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한국인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은 탄수화물 섭취량이 높은 편이죠. 그뿐만 아니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정제 곡물로 된 탄수화물의 섭취량도 높아졌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곡물의 겨와 배알을 제거하는 가공을 거쳐 흰 밀가루, 백미와 같은 정제 곡물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및 항산화제 같은 필수 영양소가 제거되고 뿐만 아니라 섭취했을 경우에 체내에 그대로 흡수되고 쌓여 지방으로 전환되어 비만은 물론 소화불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소화불량.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답니다. 한국인 5명 중 1명은 소화불량을 겪고 있고 소화불량 증상을 겪는 68%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소화 시스템이 무너지면 체내에 배출되어야 하는 독소가 축적되어 지방과 염증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소화불량으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독소를 만들고 이 독소는 체내 염증을 유발해 내장 지방의 원인이 됩니다. 문제는 과도한 내장 지방은 질환의 발병률을 높여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 여기 소화불량과 늘어만 가는 체중에 고민이 많다는 한 여성이 있는데요. 그녀의 사연은 무엇일까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 경기도 평택. 엄마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사달라니까. 야, 안 돼. 어? 아 진짜 나 고기 사줘 고기. 호기심도 많고 기운도 넘치는 9살 아들 승훈이 아니 나 진짜. 함께 장 보는 일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장난감은 내 전문이지. 안 그래도 몸도 살이 쪄가지고 무거운데 얘까지 이렇게 막 힘들게 하니까 너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9살이라 힘들어요. 엄마 그러면. 결혼 전보다 17kg 증가한 정아 씨. 급격히 살이 찐 후 예전에 거뜬했던 일도 힘에 부칠 때가 많아졌답니다. 네. 와 맛있겠다. 승훈아, 배고프다면 뭐 먹을까? 만두. 아, 여기? 만두집? 네. 가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는 승훈이와 정아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작은 입으로 한 입 가득 만두를 먹는 승훈이. 맛있다. 반면 정아 씨는 잘 먹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젓가락을 내려놓는 정아 씨.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엄마 어디 아파요? 소화가 안 돼서. 그래요? 대체 정아 씨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결혼하고 대구에서 안성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타시다 보니까 아무도 없고 하다 보니까 외롭고 좀 많이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때 50kg였다가 아기 갖고 아기 이제 낳고 한 68kg까지 썼다가 65kg였다가 66kg였다가 더 이상 안 빠지더라고요. 과거 비만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 중년 이후 늘어가는 체중의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매번 요요 현상을 겪었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아 씨의 체중은 얼마나 될까요? 67.3kg. 허리 둘레는 34.6인치로 정상 범위를 훌쩍 넘은 상태입니다. 원래도 소화력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살이 찌면서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는데 화장실도 못 가니까 속이 더부룩하면서 답답한 거예요. 무거워지고 맵고 짜고 이런 걸 습관적으로 먹다 보니까 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 위가 또 꼬이고 그래서 그 악순환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건강의 위기를 느낀 후 나름대로 관리를 했지만 결실을 맺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절식도 해봤는데 절식을 하다 보니 결국 입이 터져서 폭식으로 이어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참고 참다가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살도 찌고 소화불량도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돼?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정아 씨의 속은 편치 않은가 봅니다. 이럴 때마다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길 바라는 간절함을 담아 임시방편으로 찾는 게 있다는데요. 어머니 지금 뭐 드신 거예요? 매실 엑기스 희석해서 물하고 섞어서 먹었는데 이게 매실이 소화에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소화가 너무 안 돼가지고 먹었어요. 아, 소화가 이렇게 안 돼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답답함에 결국 몸을 눕히는데요. 무기력한 날이 늘어난 그녀. 지난날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이 후회로 남을 뿐입니다. 나왔어? 왔어? 또 누워 있는 거야? 소화가 안 돼가지고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누워있어. 약은 몸이 안 먹은 좋아서. 거야? 약 먹었는데도 안 좋아서 그냥 누워있어. 그러면 저기 여기 앉아봐. 내가 손 주물러 줄게. 진짜? 그럼 또 이런 날이면 남편의 걱정도 커져만 가는데요. 안쓰럽죠. 나이가 드는 것도 드는 거지만 일단은 그만큼 이제 소화력이 약해진다는 건 체력적으로도 약해졌다는 말이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걱정이 돼요. 문제는 남편 성태 씨도 결혼 후 체중이 20kg 늘고 소화불량이 생겼다는 건데요. 제가 우체국 집배원으로 20년째 근무 중인데 식습관이 불규칙하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뱃살 쪽으로 자꾸 살이 쪄요. 빠르게 먹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서 더부러 가기도 하고 가스가 자주 차는 것 같아요. 성태 씨의 체중도 확인해 봤습니다. 82.9kg으로 고도 비만에 해당하며 허리 둘레도 측정해 봤는데요. 37.4인치로 복부 비만 상태였습니다. 제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건강검진을 했을 때 비알코올성 간 수치가 높게 나와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어요.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도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살이 지방간의 원인이라고 해서 체중을 감량해야 한다고 했어요. 2년 전 위염과 식도염을 진단받은 성태 씨. 관리가 필요한 상황. 이쯤 되니 부부의 식단도 궁금해지는데요. 돈가스를 굽는 정아 씨. 소화불량에 괜찮을까요? 아이가 채소나 야채 같은 걸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이 먹는 돈가스나 이런 거를 따로 이렇게 준비하는 편이에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공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유독 적은 양이 담긴 밥그릇, 그 이유가 있다고요? 소화를 못해서 가급적이면 밥을 좀 적게 먹고 이제 반찬을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떴어요. 네. 자기야, 김승은, 승은아 밥 먹으러 와. 네. 앉으세요. 밥 먹자.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흔히 부부는 닮아간다고 하죠. 정아 씨와 성태 씨도 꼭 닮은 식습관이 있답니다. 바로 식사 속도인데요. 어머니 평소에 식사하시는 속도가 좀 빠르신 편인가요? 네, 애기 아빠가 너무 좀 빨리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많이 좀 빨리 먹는 편이에요. 네. 남편의 속도에 맞춰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소화불량 증상입니다. 너도 소화제 먹어야 되냐? 기다려봐. 소화제하거나 거리를 두고 싶어. 간내리구만. 답답한 속을 달래기 위해 물을 마셔보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아, 미치겠다.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냉장고로 향하는 정아 씨. 익숙하게 꺼낸 소화제로 오늘도 불편한 속을 달래봅니다. 계속 얹힌 느낌으로 들어가지고 하나하고 액상 먹어야지 그래서 조금 내려가지 아니면 안 내려가고 그래서 계속 먹게 돼요. 그 자리에서 뭐 두 병 정도 이상 마셔야지 조금 내려가는 느낌을 받아요. 이제는 일상이 된 소화제 섭취. 건강에는 괜찮은 걸까요? 단순히 소화가 안 되고 체했을 때 소화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화 기능의 문제로 소화제를 한두 번 복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위장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만과 소화 불량으로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성태 씨와 정아 씨 부부. 두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해 현재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앉으시고요. 네. 저희가 이제 검사한 그 인바디 상에도 보면은 체중도 좀 많이 나가시는데 그 체중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세요. 보통은 지방이 많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독소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동도 하시고 이제 생활 습관 개선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김성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성태님의 경우에는 무조건 체중 감량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에 따른 지방간에 대한 치료도 필요해요. 두 분 다 모두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의 발생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나 복부 비만에 관한 치료도 시급해 보입니다. 먼저 정아 씨의 경우 체중과 체지방률이 높고 총 콜레스테롤도 표준 이상인 상태. 성태 씨도 체중과 체지방률이 높고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 중년 이후 소화력 저하로 고민이 많은 두 사람. 부부의 속을 답답하게 하는 소화불량의 원인은 뭘까요? 만성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증상의 원인이 사실은 효소 부족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음식물을 분해해서 소화를 돕고 음식물에서 나온 영양소들을 신체 곳곳에 전달시켜서 몸에 흡수시키는 역할을 주로 담당합니다. 효소는 인체 내의 모든 장기와 혈관, 조직, 세포에서 생성되며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문제는 체내 효소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소화효소를 체내에서 많이 필요로 하여 대사효소의 양이 감소하고 신진대사량이 감소되어 더욱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 우리 몸에 효소가 부족할 경우에 무기력감과 피로감을 느끼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섭취한 음식물이 분해되지 못하고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해 축적하게 되는데요. 체내에 쌓인 잉여 탄수화물은 혈액을 돌고 혈당을 높여서 지방으로 저장돼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은 한국인이 주목할 소화효소가 있다는데요. 우리들이 먹는 음식물의 소화와 분해를 돕는 효소를 소화효소라고 합니다. 소화효소에는 아밀라제, 리파아제, 트립신, 펩신 등이 있는데요. 소화효소가 충분히 보충된다면 장내 환경의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살이 쉽게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돼 체중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